안녕하십니까. 수군권의 혼술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좀 급하게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검찰 공소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 단계에서 기소장, 왜 이것을 기소하느냐는 혐의들을 쭉 적어놓은 기소장이죠. 그 공소장인데, 그것은 보통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법무부에 요청을 하면은 그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아서 그것을 국회에 넘겨줍니다. 보통 기소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국회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기소장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백원우 이런 이너서클 안에 있는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재수는 같은 편이니까는 좀 봐줘야 된다. 어떤 그 금융계에 유재수가 꽂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이 기소장에 그대로 다 나왔죠. 그리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장에도 보면은 조국 씨의 아들 그 허위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이것이 대학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그런 것까지 다 기소장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3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백운우를 비롯해서 청와대 관련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5명, 그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되면은 1월 29일 날 기소가 됐고, 바로 국회가 그 공소장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을 하니까는 검찰에서 법무부도 검찰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럼 검찰에서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주요 피의자의 어떤 중요한 인적사항, 개인정보사항은 빼고 이 피의사실만 적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들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공소장을 요청을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29일 날 제출을 요청했는데 30일 날 대검에서는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지금 2월 4일 오늘까지 5세, 6째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이것을 처음에는 계속 제출하는 걸 연기를 하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좀 어떤 검찰에서 파악하는 카드를 보고 방어 논리를 청와대에서 펴기 위해서, 집권석에서 펴기 위해서 이것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이것을 아예 안 주기로, 국회에 제출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느냐 하면,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 권리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 때문에 그것을 여태까지 공개해 왔습니다. 모든 공소장이 그렇습니다.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그 관련 공소장 다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통해서. 이번에도 감찰 무마 이런 거 다 공개가 됐죠. 그런데 유독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 공소장, 청와대 선거 농단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국회에 제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무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거 뭐냐면은 검찰에서 온 공소장 중에서 요지,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두리뭉실한 부분만 요지라고 해서 보내겠다는 거죠. 이건 국민의 알 권리의 측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국 일가의 비리, 감찰 무마, 무슨 대출, 특혜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그 정치인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송철호에게 좀 출마를 대신 권유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있었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한국당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경쟁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후보 매수가 있었고, 후보 매수 시도가 있었고, 또 청와대가 공약을 개발해서 송철호 후보 쪽에 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청와대에서 했던 일이죠. 청와대 각 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점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다고 봐야 되고, 기소를 하고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 이후에 소환 조사를 했죠. 그렇다면은 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임종석까지 소환을 했으면 그 윗선 지금 몸통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통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혹시라도 그 몸통, 뭐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 송병기 울산부시장 그 업무수첩에 VIP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VIP 대통령이죠. VIP가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출마를 권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VIP 나오죠. 그러니까 그 VIP와 관련한 뭔가 이 공개되면은 상당히 난처해지는, 이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 물론 법원 판단은 남아있지만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공개되면 상당히 난처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청와대와 어떻게 보면 상의를 했을 수도 있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요지라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부분만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시점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연관 의혹을 짚었습니다. 저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진중권 교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개입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인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 봐도 VIP 수건 사업이다. 왜 VIP 수건 사업이냐면 울산시장 선거가 송철호 시장이 그동안 8번 선거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9번째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 울산에서 열린 선거에 가서 송철호 후보를 지원 요청하면서 송철호의 당선이 내 평생 소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VIP 수건 사업이라고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평생 소원이었으니까는 그 소원을 풀기 위해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수건 사업이고 원인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가게 되니까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정치적, 윤리적 책임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법적 책임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지만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청와대가 이 선거에 개입한 가장 큰 의혹, 그리고 그 정점의 몸통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대통령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법무부가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추미애 법무부가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이것은 뭐 법무부 독단의 판단은 아니겠죠. 정권 차원의 판단일 텐데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공소장을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에 들어가면은 검찰에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들어가려면 총선이 끝나야 되겠죠. 총선 끝나고 뭐 하니까는 일단 총선 때까지는 이것을 좀 감출 것은 감춰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러모로 총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를 거두면은 이런 일을 함부로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반수로 해서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정권에 대해서도 뭐 탄핵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이기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 부분도 명백히 밝혀질 겁니다. 선거권의 헌술이었습니다.